지난 한 주는 신제품과 소식이 다양히 들려온 한 주였습니다. 멋진 신제품들과 재미있는 소식들을 같이 살펴보죠. 2월 마지막 주식의 소식 출발합니다. 신제품부터 살펴봅니다. 브라이틀링 홈페이지를 구경하다가 못 보던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내비타이머 41mm인데요. 이게 국내외로 크게 언급된 적이 없기도 하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신제품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역팬더 모델과 코스모넛 그리고 아이스블루 모델로 구분이 되었고 사이즈를 제외한다면 기존 제품들과 스펙은 동일합니다. 대신 가격은 30만원 정도 내려갔고요. 후기를 살펴보니까 많은 시계 팬들은 대표 모델의 근사한 로고, 또 바람직한 사이즈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을 내놓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만의 한국 개정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합니다. 이 개정은 한국 소비자와 일종의 소통을 위한 개정이라서 시계 구매 전후로 문의가 필요하다면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국내 시계 커뮤니티나 유튜버 등과 협업을 해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소식들은 전해드리겠지만 팔로우 하시면 더 빨리 소식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신제품 소식이고요. 지금 홈페이지를 보시면 브루클린 36 트리플 캘린더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의 큰 장점인 클래식 스포티함이 잘 묻어있는 모델이고 의외로 많이 선호하시는 36mm 모델입니다. 모델명처럼 서브 다이얼은 날짜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네요. 미오타 9122를 사용하는 이 모델은 6가지 색상 옵션이 있고 3월 15일부터 약 599유로의 선주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메일을 등록하시면 할인 코드도 제공을 한다는데요. 많이 할인이 잦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구매하신다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론진도 간만에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파일럿 마제텍이라 명명된 이 모델은 1935 파일럿 모델의 복각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럿워치의 귀환이라는 홈페이지의 설명처럼 어딘지 빈티지한 느낌의 디자인과 측면에 새겨진 1935 플레이트가 포인트입니다. 쿠션 케이스 디자인과 의외로 회전하는 베젤을 가진 것도 눈여겨볼 특징이고요. 43mm 케이스 사이즈의 100m 방수 성능, 칼리버 L893 무브먼트, 520만원의 가격이 주요 특징인 이 시계는 뛰어난 디자인과 근본 있는 헤리티지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제법 큰 사이즈와 높은 가격이 아쉬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리차드 밀은 컬렉션 최초의 여성용 시계를 공개했습니다. RM07-04로 불리는 이 모델은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무게, 성능과 내구도, 그리고 리차드 밀 특유의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리차드 밀의 그것과 닮아 있지만 가로폭이 좀 더 좁은 걸 볼 수 있고요. 스트랩을 포함해도 36g에 지나지 않는 무게가 이 시계 역시 리차드 밀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에 리차드 밀은 스포츠와도 관계가 깊은데요.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여성 스포츠 스타일 착용샷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마의 새로운 슈퍼맨이 공개되었습니다. 슈퍼맨 500 GMT의 새로운 색상들인데요. 3가지 색상이 공개되었고 스펙 자체는 기존 모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슈퍼맨은 디자인이 워낙 예쁜 모델이기도 하고 이번에 사용한 색감도 근사해서 아주 매력적인 모델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저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가 꾸준히 언급했었던 잠금 장치의 개선도 있었다고 하고 각각 39mm와 41mm 두 가지 사이즈의 예마 3000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영상에 올라간 지금은 선주문을 받고 있고요. 1399유로로 책정되었습니다. 로리에는 의미 있는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부를 목표로 제미니의 일종의 특별판 경매를 했었는데요. 시계를 보시면 제미니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의 상징인 두 색을 활용한 모델입니다. 이 시계의 수익금은 100% 우크라이나의 의료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3월 5일까지 진행이 되고 로리의 홈페이지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로리의 홈페이지나 원앤원더 홈페이지 등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타임팩터 스미스도 새로운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간판 모델이기도 한 에베레스트의 두 모델이 추가되었는데 허니콤브와 익스페디션입니다. 스미스답게 지금은 두 모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모델이 품절로 떠 있는데요. 설명을 살펴보면 3월 5일에 판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허니콤브 모델이 더 마음에 드는데 이름답게 벌집 모양으로 표현된 다이얼이 눈에 들어오고요. 36mm 사이즈의 미오타 9039, 100m 방수 성능 등이 주요 스펙입니다. 345유로로 제법 가벼운 가격이라서 저도 5일이 되면 구매를 도전해 볼 건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진도 신제품들을 보이는 중입니다. 제가 요즘 진을 보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홈페이지에는 7개 모델이 추가되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T50들을 가장 최신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들이 아무래도 비인기 모델들이긴 한데 울퉁불퉁한 베젤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머 모델들이고요. T50은 티타늄, T50 GBDR은 티타늄 케이스와 브론즈 베젤, T50 골드 브론즈는 300개의 한정판이고 브론즈의 근사한 다이얼 패턴이 특징인 시계입니다. 진의 시계를 구매하신다면 아무래도 파일럿워치 쪽으로 구매하실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가죠. 해밀턴은 인스타그램으로 새로운 제품을 보였습니다. 재즈마스터 오픈하트의 새로운 모델인데 36mm로 작아졌고 분홍색 다이얼이 눈에 들어오는 모델입니다. SNS에도 별다른 언급은 없고 홈페이지에는 아직 등록되지 않아서 개요나 스펙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여성용을 표방하는 것으로 보이죠. 오픈하트는 디자인, 스펙, 브랜드, 가격 등의 요소가 두루 잘 갖춰진 시계라서 많은 입문자들이 구매하는 시계인데 이 모델은 커플 시계로서까지의 역할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 보는 사이에 시티즌도 많은 신제품을 출시했었는데요. 제가 눈여겨본 몇 가지 제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마스터 스카이호크들이 대거 공개되었고 미 해군 고개 비행팀인 블루엔젤스와 관련된 제품도 있습니다. 아나디지 스타일의 비행에 필요한 갖가지 기능들이 포함된 시계인데요. 비슷하면서 더 라이트한 모델인 월드 크로노그래프나 프로마스터 나이트호크 같은 모델도 있으니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마스터 다이브 에코질라라는 모델도 있었는데요. 조금은 독특한 디자인과 색 조합, 그리고 에코 드라이브가 특징인 모델입니다. 이외에 페이텐이라는 심플한 시계도 있었고요. 신제품으로 묶인 시계들을 보면 시티즌의 디자인은 어째 중간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샥의 프로그맨 30주년 기념 모델도 공개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형 프로그맨을 기반으로 도깨구리를 표현한 듯한 색감이 인상적인데요. 블루투스 기능에 지샥에서는 꽤나 보기 드문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했고 카본 케이스 등도 특징입니다. 약 145만원으로 공개가 됐고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지코스모를 통해서 판매를 한 모양인데 지금은 모두 품절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저는 디자인이든 가격이든 모든 면에서 작년에 나왔던 30주년 모델이 더 마음에 드는데 또 지샥 팬들은 이 모델에서도 매력을 느끼나 봅니다. 아무튼 한정판이라는 말을 못 본 것 같아서 구매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언제 구매할 수 있을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추가로 지샥의 새로운 앰버서더는 가수 이찌가 되었습니다. 지샥은 남성성이 강하기에 이 선택이 조금 의아하기도 했는데요. 남성 시계는 광고를 안 해도 잘 팔리니까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낮은 여성들을 어필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야기거리들도 살펴보죠. 1월, 2월이 되면서 가격 인상이 된 브랜드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격 인상 예고가 또 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건 3개 브랜드였는데요. 랑에와 노모스 그리고 파네라입니다. 랑에는 3월 중후반에 평균 20% 인상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하고요. 노모스의 경우는 2월에 인상이 되었었지만 한국 수입처인 코스코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었는데 3월 1일부로 인상 가격이 적용됨을 전했습니다. 리치몬트는 보통 4월, 5월에 인상이 있어 왔고 그에 따라서 파네라이도 5월에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 등이 인상의 주요 원인이었고 이는 중저가 브랜드나 마이크로 브랜드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죠. 평생 한두 개 정도로 시계 생활을 한다면야 모르겠지만 시계 팬들에게는 야속하기만 한 소식입니다. 작년에 공개된 아쿠아테라가 본격적으로 시중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디테일 하나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날짜창 마감입니다. 기존 날짜창에는 가드가 없었고 새로 등록된 사진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내외에서 이전 형태는 보기도 안 좋고 마감도 별로라는 의견이 많았기에 오메가가 이를 반영해서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줄무늬가 없고 지나치게 발랄한 이미지를 주는 이번 아쿠아테라가 저는 영 마음에 안 들지만 소비자 의견을 듣는 오메가에게는 긍정표를 보냅니다. SNS에 쿠팡 광고가 하나 떠서 봤습니다. 제플린 이야기고요. 제플린 시계에 외나 스트랩을 체결한 모델을 팔고 있습니다. 제플린 시계는 아마 코스트코에서 보셨을 건데요. 저렴하게는 10만원대 혹은 3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법 잘생긴 시계 브랜드입니다. 주목할 건 외나인데요. 저게 뭐냐면 스마트 버클이라고 해서 스마트워치를 시계 스트랩에 버클로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니에서 만든 거였고 예전에 단독 상품으로 팔거나 시티즌과 협업을 하기도 했었고요. 스마트워치라기보다는 스마트 밴드 정도의 포지션이고 시계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디바이스인데 단점은 국내에서는 구매도 어렵고 두께도 있고 가격도 약 30만원 정도에 일본어만 지원되는 데다가 외나3는 출시된 지 2-3년 정도 된 모델이라서 지금 사용하기에는 성능 저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30만원짜리 시계에 30만원짜리 스트랩을 사용해서 100만원에 팔고 있는데요. 이왕 구매하실 거라면 그냥 따로따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시오 녹세치가 국내 쇼핑몰에 보이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는 꽤 됐지만 국내 쇼핑몰에서는 어이없는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링크 타고 들어가면 흑새치가 보이는 등의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8만원 안팎으로 지마켓, 옥션 등에서 판매 중입니다. 새치 시리즈들은 가품도 있고 이 쇼핑몰들의 경우는 후기가 없어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서 구매하시기를 바라겠고요. 11번가와 아마존으로 연계되는 홈페이지에서는 6만원대에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구매 후기가 좋은 편인 홈페이지라서 아래에 링크를 첨부해 둘 건데요. 그래도 꼭 살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챗 GPT라는 인공지능 챗봇이 유행하고 있죠. 저도 시계와 관련된 질문들을 했었는데요. 꽤 그럴싸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시계 추천부터 이 시계와 관련된 이야기거리, 또 브랜드 비교 같은 질문에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킬링타임용으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보다에서 재미있는 시계 이야기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절대시계, 즉 국정원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푸는 영상인데요. 절대시계로 불리는 이유 등을 포함해서 국정원과 시계 이야기를 국정원 출신 교수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소식도 살펴봤습니다. 시계시장이 바쁜 만큼 저도 즐거운 요즘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유익한 한 주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